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환입니다. 네, 오늘은 호텔신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방송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업로드 할 때 좀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자리도 좀 굉장히 괜찮고, 또 이제, 슬슬 이러한 좀 주가 회복이 될 만한 그런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또 존버했을 때 나름대로의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딸공이 돌아왔다, 주가도 돌아오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잡아봤고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많은 관심 좀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호텔신라 투자 포인트입니다. 딸공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딸공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딸공이 결국엔 보따리상인데 중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거 사가지고 다시 가서 거기서 재판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딸공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는 그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딸공이 드러났어. 물론 좋은 이슈죠. 근데 그걸로만 딱 끝내시면 안 돼요. 왜 딸공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딸공이 온 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딸공은 공급자죠. 공급자가 왜 공급 물품을 얻으러 왔을까요? 즉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하는 공급자가 물건을 때려 온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 내에서 국내에 있는 이런 면세 제품들을 사고 싶은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딸공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이거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현지 경제 상황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기미가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부터 소비가 얼마나 얼어붙었었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이 됐죠. 우리도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코로나19 초반 때처럼 뭐 이제 인구 이동이 적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사실 서울 내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차가 다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지하철도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뭐 물론 이제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막 얼어붙고 없고 했었는데, 다시 지금 보면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똑같이 중국 쪽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 왔다 가면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2주의 그런 자가격리에 대한 비용도 기꺼이 감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2주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2주라는 기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주 동안에 내가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 딸공 같은 경우 물품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돌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딸공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면세 업계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가을 겨울 시즌에 화장품 구매율이 특히나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딸공에서 많이 사가는 것들이 또 화장품이다 보니까, 또 면세에서도 화장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높아지면 화장품 종목군들도 좀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뭐 아모레라든지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치한불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가을 시즌, 겨울 시즌에 화장품 구매율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피부 보습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요때 많이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지금은 매일 한 2, 3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량이 늘어날 만한 이슈가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만 캐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더라도 단순히 기사만 보고 딸공이 들어왔대, 그냥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딸공이 몇 명이나 좀 와 있고 왜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감수를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그러한 고민들이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또 이제 두 번째인데,
호텔신라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될 것이요. 물론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났죠. 당연합니다. 코로나19 때 최대 피해를 받은 또 섹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분기보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다라는 거죠.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매출이 박살나고 나서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지금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도 그런 고객 양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회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바닥을 지나서 다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점 매출도 전분기 비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이 지금 한국 면세점 관련된 그런 협회가 있는데 4월을 저점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8월까지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장품 수요를 기반으로 시내점 매출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국내 화장품 인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하이난 면세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국내 보따리상 수요에는 흔들림이 없고 이제 앞으로 더 드러나겠죠. 좀 업황이 좋아지고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됐을 때는 더 좋아지는 흐름들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경쟁자가 성장하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로드샵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약간의 그런 약세에 있어도 그 로드샵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바로 뺏겨버리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면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내 면세가 다시 코로나19가 좋아지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됐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이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42억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손해액이 줄고 손익분기점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4분기 지나고 1분기 가고 2분기 되면서 만약에 업황이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은 턴어라운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기사도 엄청 나오고 할 텐데, 그때 잡으려고 하면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땐 이미 단기 고점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호텔신라 예전부터 보시던 분들은 저점에서 다 매수하셔가지고 매수가 끝나고 이제 언제 이제 이게 완료가 되나 이렇게 좀 약간 지켜보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서도 포인트를, 그나마 그 부분에서도 초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겠지만, 그게 이제 엄청 활발하게 됐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점 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제주 면세점들이 5일부터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아직 제주공항점, 특히 뭐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직 미정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내 면세점들이 좀 오픈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장을 운영할 만한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요. 면세점 협회에서 매출액이 4월에 최저점을 찍은 뒤에 지금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8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해 비해 34% 하락이지만 전월 대비 7월에 비해서는 15.4%의 회복이 있었고요. 두 자릿수 회복이니까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많습니다. 또 이런 면세에 대한 이용객 숫자도 작년에 대비해서는 85%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줄었어요. 이용객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월 대비 7월 대비했을 때 8월이 14.6%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자릿수 회복은 쉽지 않아요.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했을 때 주가가 한 달에 15%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돈 불어나는 게 금방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따이공들도 오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회복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코로나19가 3월달 보시면 14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우리 생활에서 이게 다 쪼그라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뭐 코로나19 이전이랑은 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까지는 일상생활로 많이 좀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면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올 초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 시티랩에서 대규모 이제 다시 여행객들 오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방송에 또 출연도 하고 CF 촬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리메이크판 방송이 또 반영이 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만약 중국 쪽에서 정말 3년 동안 정말 빼박으로 막았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막으려고 했으면 아무리 한류 열풍이 불고 해도 저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CF가 나오고 또 이제 미생이나 이런 리메이크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이르다라는 그런 것도 많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중 간의 관계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관계를 좀 잘 맺어 놓으면은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진핑 주석도 방한하려고 계속하고 있고 또 왕이 부장이 원래 12월 13일에 방한 예정이었는데 지금 중순 쪽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 중간중간에서 이제 그런 위치는 잘 해야겠죠. 미국과의 또 관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또 우리 또 이런 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우리도 한번 예측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엔터주나 화장품주나 이런 면세주나 카지노주나 이런 종목군들을 만약 보고 있다라면은 이제 방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예측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지금 면세 매출 안 나오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주가 날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뤄진 이유가 중국 측 사정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오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오중 전에 같은 이런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화장품, 엔터, 면세, 카지노, 그 다음에 게임주 이런 종목군들을 대거 매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뭐 게임주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중국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웹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빠르게 접근하셔가지고 빠르게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면세 부분이랑 호텔 레저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 면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 보이시죠? 지금 뭐 진짜 큰일 났습니다. 마이너스 74%까지인가 엄청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레저 부분도 당연히 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출 비중 자체가 면세 쪽에 굉장히 많이 매출 규모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산업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규제가 뭐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씩 찾아보시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이런 부분들로 하는구나 이렇게 뭐 판매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 좋기가 어렵습니다. 좋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엄청나게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손익도 이제 적자로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당연하죠.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제가 뭐 터졌었던 그때보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이때도 엄청나게 힘들었죠. 하나님 해제 얘기 나왔을 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라인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박스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단은 요 라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매수했을 때는 전부 다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밴드 안에 있다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매수가 유효한 기간이다. 이 기간은 정말 특수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라인에서 매수하시게 됐을 때는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 라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매수가 좋은 자리죠. 그리고 요 라인을 뚫고 갈 때 이제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7만원대 초반 부분에서는 정말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 라인, 요 윗라인 있잖아요. 8만원 라인을 돌파하게 됐을 때 또 강한 슈팅들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또 요 부분을 뚫지 못했을 때는 또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요 8만원 라인을 일단은 얼마나 좀 잘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 그러니까 뚫고 올라갈 때 깨작깨작 올라가는 것보단 장대 양봉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게 좋은 거고,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세가 많다라는 거고, 매수세가 많으려면 그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저점 6만원에서 85,000원까지 한번 회복을 했다가 다시 6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69,000원, 요 7만원 라인은 정말 이 호텔신라 주주들이 안 깨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만원 라인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좀 깨기 힘든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지금 충분히 매수가 유효한 자리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현재 가격대부터 7만원대까지 분할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여기 65,000원 라인으로 잡고 이제 뭐 여기 10만원 라인까지 보시고 일단은 이렇게 넓게 보신 1차는 여기로 잡고 2차는 여기로 잡고 하셔가지고 아랫라인에서 매수 하시는 그런 부분 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쯤에서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이제 뭐 조금 더 아랫라인이긴 하죠. 그래서 나는 요 7만원 부근에서 7만원부터 뭐 71,500원 라인까지 분할 매수하고 손절 라인은 똑같이 잡고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이렇게 잡으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85,000원 라인을 조금 잘 뚫고 나가주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게 좀 주가가 저는 상승한다면 충분히 요 라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이제 작년 말 때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연말 연초에 대한 그런 이제 대규모 수익이 굉장히 잘 났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아쉽게도 꼬꾸라졌어요. 그럼 만약에 코로나라는 그런 이슈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요 라인까지는 한번 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일단 상방이 열릴 수 있는데 만약에 75,000원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 가게 되면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요 75,000원 라인부터 요 7만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유효한 기간이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8%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한 밴드에서 만약에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해봐야 마이너스 4%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지는 게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면은 마이너스로 봤을 때는 한 12, 13% 정도의 하방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방으로 봤을 때는 4, 50%의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실적이 일단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 라인보다는 가격 주가가 위에서 노는 게 정상이기는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위치가 뭔가 굉장히 과도하거나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이제 바닥 라인에서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좀 중장기적으로 더 본다면 뭐 13만원까지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85,000원 라인에서 한번 조금 횡보하거나, 여기 지금 보시면 물량이 물려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적어도 10만원 라인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드는 뭐 넓게 잡으셔도 되고 작게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현재 가격대 부근부터는 뭐 여전히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도 뭐 당연히 내년 상반기 이상까지는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묻어 두시는 그런 타입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조금 담아 두실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대한항공도 찍고 그다음 뭐 게임즈도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갈 때 확실하게 가요. 보시면은 요것도 요 라인에도 보세요. 요 라인에도 보시고 요 라인 때도 보세요. 얼마나 정말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가요. 보시면 올라갈 때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해 놓아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 올라가기 직전에 사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고 또 이제 여러 종목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어느새 관심 종목에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을 좀 투자하시고 싶으시다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적어도 한 주 정도를 사셔가지고 내 이제 계좌 잔고에 지속적으로 호텔신라 바야지를 좀 상기시킬 수 있게끔 보초병 세워두시고 접근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밴드도 두 가지 부분으로 좀 잡아드렸고, 일단은 뭐 65,000원 라인을 좀 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빠지면 오히려 박앤 세일이다라고 해서 입 찢어지면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이게 너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또 어려우니까 요 정도까지 일단 밴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댓글로도 많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종목군들 자세하게 분석해서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니머니 구독자분들이 당연히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